프랑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라울 듀피는 어릴 적부터 예술을 사랑하고 즐겼는데요.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파 등 다양한 화풍을 거치며 직물 디자인과 무대 디자인까지 모두 섭렵한 타고난 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예술계의 팔방미인이라 불리는 라울 듀피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계의 팔방미인이라고 하니까 기대되는데요. 자,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파의 화풍을 모두 섭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라울 디피가 에콜 대 보자르를 졸업한 후부터 인상주의 화풍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디피의 초기 작품에서는 인상파의 클로드 모네나 외젠 부댕의 작품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네. 이후 앙리 마티스로부터 영감을 받고 야수파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906년과 1907년에 야수파 전시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1908년에는 입체주의 사조에 흥미가 생겼는데요.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창시한 조르주 브라크라는 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세잔의 화풍에서도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사조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기법을 전개시켰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라울 듀피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화풍을 흡수하면서 또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 라울 듀피는 1877년 프랑스의 르 아브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음악가의 집안이었던 것처럼 일찍부터 예술과 가까이 지냈는데요. 또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면서 야간에는 르아브르의 시립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는데 1900년에 시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파리로 건너가서 에콜 대 보자르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후 인상파와 야수파, 또 입체파 등 다양한 화풍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장식미술과 직물 디자인에도 재능이 있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물 디자인에도 몰두를 합니다. 네, 여러 분야에 끼가 많았던 라울 디피는 프랑스 대표적인 작가이자 감독인 장 콕토와도 협업을 하는데 이때 무대 디자인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1925년에는 만국박람회에도 참여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195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 네. 자, 조금 전에 라울 듀피가 르 아브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도시가 예술로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네, 이 프랑스의 르아브르는 예술의 도시 또 건축과 미식의 도시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클로드 모네도 이 르아브르를 배경으로 인상 해돋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 때문에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네. 네, 때문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르아브르는 항구 도시인데 대항해 시대 이후 세느강 건너편에 만든 게 바로 르아브르거든요. 네, 이곳이 번창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르아브르에서 영감받은 작가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많이 담기도 했습니다. 네, 모네의 작품까지 저희가 곁들여 봤는데요. 라울 듀피도 당연히 르아브르를 그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라울 디피도 자신의 고향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인 이 르아브르를 작품 속에 많이 담았는데요. 지금 같이 보시는 작품은 이 르아브르의 보트라는 작품입니다. 1924년부터 25년 사이에 제작됐는데요. 이 작품 속에는 푸른색의 물결과 주황빛의 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다리 위에 서서 마치 노을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 라울 디피 특유의 속도감 있는 붓터치가 돋보이고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역동성도 보이죠. 이 작품은 멈춰 있지만 이 안에 그려진 노을과 사람들, 또 물결이 마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낭만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자, 라울 듀피가 작품 속에 음악을 많이 담았다고요? 네, 라울 디피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좀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음악을 즐겼고 작품에도 주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나 드뷔시 등 특정 음악가에게 헌정하는 작품들이나 또 악기나 오케스트라를 화폭에 담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컬렉터였던 거트르트 슈타인이 이 라울 디피의 작품을 보고 디피의 작품은 즐거움 그 자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라울 디피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색채와 율동감 있는 붓터치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의 어떤 경쾌함이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라울 듀피 그림을 보면 굉장히 경쾌한 색채와 또 질감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독창적인 기법이 드러나는 대표작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라울 디피가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선과 또 다채로운 색상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28년에 그려진 윈도우 오프닝 온 니스라는 작품인데요. 잘 보시면 윤곽선이 그려진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라울 디피는 색과 형태를 조화롭고 또 센스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작가였습니다. 또 실내지만 창문을 열어둠으로써 공간감도 잘 보이고요. 이 중심에는 거울을 통해서 실내 내부의 다른 공간도 보이도록 묘사를 했는데요. 또 왼쪽 창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 창으로는 니스의 한가로운 해변이 보입니다. 이 라울 디피는 장식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만큼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디테일도 살렸고요. 왼쪽에 노란 의자와 바닥에 깔린 카페, 또 벽지 패턴과 건축적인 장식 디테일에서 위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울 뒤피가 직물 디자이너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작업을 했나요? 라울 디피가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의 동물 시집 책에 사파를 그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본 폴 푸아레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직물 패턴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 디피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락을 하게 됩니다만 점차 직물 디자인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더욱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폴 푸아레의 시그니처였던 허리가 잘록하지 않고 직선적인 디자인에 당시에는 전위적이었던 디자인의 옷에 라울 디피의 직물 패턴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패턴입니다. 이 당시 전통적이었던 패션 디자인을 깼던 디자이너 폴 푸아레와 함께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네, 회화부터 무대 디자인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패션까지 정말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울 뒤피 회화를 볼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무려 2곳에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작가의 전시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라울 디피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더현대 서울에서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디피가 9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도 9월 10일까지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전시의 경우 개관 30주년 특별전으로 라울 디피가 전개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원화 160점을 포함해서 총 180여 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화와 과슈, 또 수채화, 드로잉, 판화와 직물 패턴, 또 사파까지 라울 디피의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가신다면 다양한 어린이 미술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염과 장마가 계속될 예정인데 쾌적한 전시장에서 라울 디피의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물놀이도 좋지만 온 가족이 전시회 나들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